국제 금값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에 투자하는 이른바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금테크 위험 부담은 없는 걸까요? 현명하게 금테크에 성공하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테크라는 말이 요즘 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금들을 사는 겁니다. 예. 사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두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실물금을 외에 종이금이라고 그래서 네. 증권사의 금펀드라든가 또 금 ET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제 금값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 금값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자신의 이제 수익률도 결정되는 막 그런 크게 두 네. 가지 방식으로 금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금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금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아,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난주에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2주간에 거쳐서 외신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라는 표현도 좀 쓰는데요. 2주간, 한 열흘간에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많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빠진 예. 거였고요. 더 크게 보면은 이제 2011년 정도로 보면은 무려 한 40% 이상 하락이 됐는데 예. 지금 표현해 나온 것처럼 2012년 3월 기준으로는 이제 1g당 지금 가격입니다. 네. 6만 4천 원 정도 했던 게 최근에 엊그저께 22일에는 4만 네.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좀 진짜 많이 반등해서 오늘은 이제 떨어졌군요. 4만 1천 원, 이 그램당 예. 4만 1천 원대 예. 가격이니까. 저렇게 보면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 돌반지 가격으로 이제 보면 제일 그렇죠. 정확할 것 돌반지가 같은데. 이제 한 돈이라는 게 3.3g인데 요즘엔 많이 쓰지 않지만요. 이제 돌반지 가격 한 돈짜리 돌반지를 보시면은요. 예. 2012년에 저게 25만 원까지 갔던 때가 엄청 있었습니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야 이제 돌반지도 못한다. 후배들 그러니까요. 결혼할 때 예. 아예 사라졌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 돌반지 가격이 한 16만 원대, 예. 17만 원대. 근데 아직도 한 사기는 돈짜리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반 돈짜리 돌반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떨어졌죠, 보면. 진짜 많이 떨어졌군요. 네. 금값이 떨어지면서 자, 최근 주부, 직장인, 금을 사모으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골드바가 좀 컸는데 네. 아주 미니 골드바도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갖고 나오신 거죠? 예, 이게 이제 예. 보여드리면은요, 가장 많이 선호됐던 게 이 1kg짜리 골드바입니다. 이게 와. 지금 시가로 현재가 오늘 가격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하죠. 4천만 원이 4,300. 넘어요. 예, 정도 하는데 이게 예.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골드바, 금이라는 거는 처음 살 때는 10% 이제 부가세 수수료를 내지만, 세금을 내지만 예. 그 뒤로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이걸 막 몇억 원씩 샀다가 예. 물려줄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뭐 그런 걸로 예. 많이 썼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금값 하락 폭락에 요거 1g 이게 10g짜리거든요. 네, 귀엽네요. 요게 작네요, 43만 원 정도인데 43만 원이요. 예. 요 상품이 이제 가장 많이 이런 어떤 미니 골드바가 불티나게 팔리고 사는 사람도 어떤 부자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뭐 주부라든가 혹 연인끼리도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 해서 예. 특히 최근 금값 폭락하면서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오늘 많이 뭐 스튜디오가 늘어나서 번쩍번쩍한데요. 네. 여기 중간 사이즈도 있네요. 예. 이게 이제 100g짜리입니다. 네. 430만 원 정도 지금 시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수요는 덜하고 그러니까 예.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선물로 됩니다. 주기엔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예. 400만 원 돈이니까. 예. 예, 미니 골드바가 16만 원 정도 되는 43만 원 정도 43만 원 된다고 정도 했죠. 그러니까 뭐 네. 직장인들, 가정주부들 조금 마음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러다 보니까 전체 골드바 판매 중에서 미니 골드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1kg짜리가 가장 많이 히트 상품이긴 하지만 예. 최근 금값 폭락에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뭐 미니 골드바 저희가 지금 사이즈별로 얼마 정도 하는지 지금 보여드렸는데 미니 골드바뿐만이 아니라 네. 미니 뭐 카네이션, 뭐 미니 금 장미 네. 뭐 이런 엄청난 그렇죠.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금이 예. 요즘에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예. 있고요. 그게 아마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예. 워낙 많이 금색 금값이 꽃이네요, 빠졌거든요. 금색 꽃. 예. 예. 지금 저건 금세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카네이션으로. 저런 이제 선물도 주고 받는다. 얘기인데 역시 금값이 하락하면서 폭락하면서 이제 실물금 쪽으로 많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금장미, 금카네이션 전 처음 봤습니다. 금을 보유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나은 건가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이게 왜냐면 저기 수공비가 예. 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생존의 목적,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런 깔끔한
뭐 미니 골드바 같은 것들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골드바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혹시 가짜가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의심하시는 분도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아보기 힘듭니다.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맨 위에 여기 이제 신한 마크가 예. 있는데 여기에 그 회사의 마크가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금 할 때는 여기 순도하고 이 나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확인하시면 굉장히 순도가 좋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99.99라는 게 있고요. 예. 여기에 용량 표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아마 여기에 요 그림이 이제 어느 회사냐, 뭐 UBS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들을 확인하시면 보통 좋을 이런 것 같습니다. 골드바는 어디서 사게 되나요? 보통 은행에서 요즘은 예.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종로 금은방이죠. 아. 종로 금은방에 가셔서 많이 예. 구입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홈쇼핑 하는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좀 마진을 많이 붙이는 수가 있고 그 대신 홈쇼핑의 매력은 뭐냐면 할부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한 24개월 정도 무이자 할부 같은 게 들어가니까 아마도 그 수수료들을 좀 마진으로 넘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좀 그하고 또 안정성도 있죠. 보장을 해준다는 예.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뭐 저는 오히려 종로 금은방이라든가 은행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갖고 있는 게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네. 도둑들까봐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네. 금테크를 실물을 갖고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종이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금 펀드라든가 이제 금 ETF라고 그래서 네. 맨날 이제 금값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대로 나 자신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다. 근데 오늘 금값이 2% 올랐다. 그럼 예. 2% 오르는 거고요. 뭐 최근에 7% 빠졌다라고 하면 7%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 실물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갈 때 10%의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덜하면서 종이금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저기 보면 골드뱅킹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네. 은행에서는 하나의 통장을 마련해가지고 어. 돈을 넣으면은 그거대로 골드를 사주는 그런 예. 형식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상품입니다. 예, 뭐 네. 자격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군요. 네, 한 뭐 예. 5만 원, 10만 원 있어도 가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금을 사들이는 분도 계시고 요즘 뭐 달러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금테크도 있고 달러 테크도 있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왜 금값이 이렇게 폭락했는가? 예. 실은 금의 정반대에 있는 이제 금의 라이벌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네. 미국의 달러화는 종이돈의 아버지, 그러니까 종이돈의 원톱인 격이거든요. 근데 최근 금값이 폭락한 이유는 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달러의 가치는 왜 이렇게 오르냐? 예.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달러들이 본국으로 들어가고 그럼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요, 이 금에 대해서 금 애호가들도 있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 미국 달러가 절대 배신한 적은 없어. 예. 그래서 달러화 예금, 이 달러 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또 정반대측에 많이 네, 계시죠. 금테크냐 달러테크냐 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 금테크를 할 적절한 시점이냐, 타이밍이 좋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타이밍 만약에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은 9월을 한번 보고 시작하라는 걸 9월이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이제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예.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달러가 강해지는가? 정말 달러가 혼자 쭉 가치가 올라가는가를 예.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금리 인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만큼 달러가 강해지지 않는다면 예. 그때 오히려 저는 금을 한번 세게 투자해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 이제 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 손실도 많이 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예. 9월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뭐 금이 과거에 비해서 좀 여유 자금이 적은 분들도 살 수 있도록 작은 미니 골드바도 나오고 그래서 예. 관심이 많은데 금테크를 할 때 이 점은 꼭 주의해야 된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런 실물금을 살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수공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자체 이 금은 종로 금은방에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3%에서 15%는 일단은 손실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남기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이라는 것을 투자할 때는 당장 뭐 석 달 후에 내가 몇 프로 내야지 이런 관점은 안 됩니다. 네. 최근에 뭐 금반지 폭등했을 때도 2012년에 막 한 돈에 26만 원, 27만 원 갔을 때도 적어도 그게 4년, 5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예.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바라보고 들어가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금도 예.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부가세하고 수수료를 감안하면은 뭐
매입 시점부터는 20% 이상 올라야 수익이 되는 수익이 거죠. 된다. 예. 판단할 그러나 수 금이라는 것은 한 번 위기 때는 이 확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에 버텨야 되는데 만에 하나 급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아유, 금 팔자라든가 포기하자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찾아올 그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멀리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의점 조금 전에 네, 언급을 해주신 것 이겁니다. 같은데요. 5년 후를 봐라.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그게 잘안 투자한다는 되는 것 자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금이라는 거를 자꾸만 헷갈리시는 분이 이거 주식이랑 똑같아서 네. 그래 오늘도 상한가 30%야 이런 개념으로 금을 예. 가면은 절대 안 되고요. 예. 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위기에 대한 대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유의할 점을 알아봤는데 자, 마지막 금택 갈 때 꼭 이 점만큼 기억해야 된다는 예. 포인트 짚어주시죠. 저도 이제 많이들 조언을 하는 건데요. 금이라는 건요. 금 투자를 한다, 금을 산다라고 할 때는 대박을 노린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투자할 때 금에 대한 투자는 아마겟돈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즉 금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금을 막 집에 막 도배를 해놔도 누가 이자 한 푼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이 히트를 치는 것은 세계 경제가 흉흉할 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돈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극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빛을 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대박을 남기겠다는 접근법보다 예.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예. 지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생존의 마인드로 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테크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이 멀게만 느껴지는 서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금테크 말고 최근에 어떤 재테크를 또 노려보면 좋은지 끝으로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시죠. 글쎄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부가 이제 2천만 원짜리 ISA 계좌를 곧 연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 한도에 2천만 원부터까지는 어떤 세금도 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들 혹은 저축하는 것들은 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예. 한두 푼 이거 세금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ISA 계좌 같은 것을 좀 열어가지고 그 계좌를 통해서 저축도 하시고 예.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테크도 중요하고 새테크도 중요하다. 이런 중요하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